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실물 경기보다 앞서 느끼는 체감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계 수치를 통해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지표들도 불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출입, 소비, 고용 지표가 줄었고 반면 실업률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실물 경제 상황을 드러내는 각종 통계 수치는 불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공업 생산은 작년 1, 4분기 이후 줄곧 감소했는데 작년 3분기 6.7% 감소율을 보이며 바닥을 찍은 후 지난 2분기엔 1.7% 늘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는 모두 부진합니다. 내수 부문에선 대형마트 판매액은 1.5% 늘었지만 승용차 판매, 연료 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8%대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습니다. 특히 건설 수주액은 3,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나 급감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반짝 반등했던 분위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2분기 수출액은 23억 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했고 수입액도 15억 8,300만 달러로 36.9% 줄었습니다. 수입 품목 중에는 기타 제품 수입은 8.3% 늘었지만 제품 생산의 원자재인 석유 정유 제품,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등이 최대 90% 이상 감소해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습니다. 경기 부진 속에 소비자 물가는 모든 품목에서 올라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률은 58.5%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122만 7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3.6%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 수는 4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2분기 대구 지역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아 1,368명 순유출을 기록했는데 특히 20대 순유출 인구가 1,55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소규모 병설 유치원 3곳이 거점 유치원 한 곳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거점 유치원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과 후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은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방학 기간만이라도 원아들을 한데 모아놓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소규모 유치원 자체에서 아주 제한적인 프로그램밖에 못 운영했었는데 실제로 학생 수가 늘고 또 요일마다 다양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 이번 여름방학 동안 대구에서 운영 중인 거점형 유치원은 모두 4곳, 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장동, 장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을 불러들여 함께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매곡초등학교와 다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인근의 왕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모여 이전보다 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일주일에 신체 체육 활동을 2번, 미술과 음악, 영어 과정을 1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화수가 적어서 할 수 없었던 활동이 가능해졌고 또 3개 유치원이 일시적으로 통합되면서 재정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도 열리게 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애들이 많아져서 예산이라든지 확보가 돼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점형 유치원은 오후 7시까지 원아를 돌봐주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학구가 넓어진 만큼 평소에 없던 통학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등 하원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점형 방과 후 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7.2%가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나 이런 데 자칫 의존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관에 와서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상호작용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점형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은 누리 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 중에 여러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서 높은 사회성 증진의 효과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도 우리 부모님과 유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서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거점형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질 높은 급식과 간식 제공도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아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보훈단체들을 한 건물에 입주시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한 경로당 건물. 경로당 입구 옆에 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서구 광복회 사무실이 나옵니다. 이곳저곳 거처를 옮기다 수년 전부터 경로당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서구는 국채보상로에 있는 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보훈회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이곳에는 전몰군경 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보훈 가족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보훈정신 함량을 상징하는 건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지난 2월 동인동의 보훈회관 조성을 마무리하고 개관했습니다. 상위 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사무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휴게실도 갖춰졌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을 건립 중이고 남구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비롯해 북구와 달성구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중입니다.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통합 복지 정책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따로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들을 예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보훈회관 건립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는 이미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임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인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등의 아파트 입주민 카페와 맘카페 등에선 전기차 화재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실제로 지하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상 방법은 지상에 새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업체들의 수요가 몰려 있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차법에 따르면 각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주차면 수가 있는데 이런 공간이 지상에 충분치 않은 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00으로 잡았을 때 현지법은 전기차 전용 구간을 2%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공간 자체가 안 되고요. 용인시 아파트 연합회의 경우 급한 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마친 전기차는 즉시 지상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안을 지역 내 595개 아파트 단지에 전달했으며
각 입주자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상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전을 하고 막바로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다 홍보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정부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도내 아파트 거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새들은 사람과 달리 투명한 유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음벽의 경우 새들이 개방된 공간으로 인식해 충돌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아직 개발이 시작도 안 된 전북 완주 미니 복합타운에 수년 전 설치해 놓은 방음벽이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온라인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입니다. 이곳 네이처링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례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최근 관련 사례가 집중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미니 복합타운입니다. 지난달에만 20여 마리의 조류 사체가 발견됐는데 참새와 맷비둘기에서부터 붉은 머리 오목눈이, 물가치, 꿩, 물총새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날 밤 이미 한 차례 사체를 수거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죽어있는 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부진에 설치된 방음벽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완주군 미니 복합단지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 미뤄지면서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리 설치해 놓은 방음벽은 제 기능을 못한 채 새들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서 보고된 야생조류 충돌 사례만 해도 지난 2022년 10월부터 300여 건에 달합니다. 관찰이 어려운 부지 안쪽까지 더하면 사례는 훨씬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안쪽 조사를 제가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요거는 거기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거기가 500마리 이상이 죽은 건데. 지난해 6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미 설치된 완주 미니복합타운의 방음벽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 해 국내에서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만 800만 마리.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지구 5만 바퀴를 운행한 우리나라 최초 지하철인 서울 지하철이 개통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지하철 시대가 바꿔낸 생활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서울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서울 지하철. 1974년 8월 15일 광복 29주년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인 1호선 종로선은 개통됐습니다. 당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으로 개통식 행사는 취소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타정할 계획이었던 개통식 스파이크는 사용되지 못한 채 5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야 공개됐습니다. 개통을 완료한다는 의미를 갖는 스파이크가 이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비운의 사건으로 인해서 박지 못한 그 완료되지 못한 개통식의 의미를 갖는 특히 역사의 생생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호선 개통 10년 뒤 3, 4호선의 개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하철 시대. 육상 교통에만 의존하던 대중교통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이전엔 없던 지하철 문화도 만들어냅니다. 정시 도착을 보장하는 지하철의 등장으로 시간관념은 엄격해졌고 전동차 내 신문과 책 읽기 등 독서 문화도 발전합니다. 노선도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하철역은 만남의 장소였고 소비의 공간이었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며 지하도 상가, 백화점 등 우리의 생활 문화, 도시의 모습도 서서히 변화합니다.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에서는 승차권과 노선표, 안내판 등 300여 점의 전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쉽사리 보기 어려운 열차 바퀴와 부품을 공수해 시민들이 지하철의 작동 원리와 기술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퀴는 저희 이제 매일 타고 이용하시는 지하철의 하단부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실제 바퀴이고요. 바퀴 하나의 무게만 해도 사실 한 300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는 대신에 이제 못 가져오는 대신에 저희가 모형으로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실제 모형을 본따서 이번 전시에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800억 명의 인구를 싣고 지구 5만 바퀴를 운행해온 서울 지하철. 서울 교통의 변화와 사회 문화,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인공지능이 책도 써주고 그림도 그리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과학적 원리와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자 원하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상화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색상을 추천해 줍니다. 일상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더워서 잠을 잘 못 잤어.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 열대야인데 잠을 잘 못 주무셨고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가벼운 우유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천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디지털 플래닛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미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컴퓨터의 발전사부터 코딩 그리고 알고리즘을 체험을 통해 배워보고 또 최신의 인공지능 기술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체험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보안이 발달하면 이것도 해결이 되겠다. 이게 실생활에 도입되면 또 이게 보안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부산과학관에서는 물놀이 시설을 올해도 무료로 운영합니다. 어린이 물놀이장과 바닥 분수 모두 8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사격에서 금메달을 딴 반효진 선수가 목요인 대구 최고로 돌아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반효진 선수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대구 최고 2학년인 반효진 선수는 한국 역대 하계올림픽 역사에서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 인재 육성 장학재단을 통해 반효진 학생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개 구군과 함께 12일부터 27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20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1일 5개 반 15명이 투입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판매,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성수식품 40건을 수거해 중금속 검사도 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구 지역에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대구시가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헬스장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414건에 이르고 최근 헬스장 폐업과 운영 중단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대구시는 장기 계약과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단기 계약을 하거나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12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시와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선 전국 1,976명의 로봇 꿈나무들이 13개 종목 32개 부문에 참가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로봇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로봇 대중화와 인재 발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로봇 슈팅 종목과 로봇 어질리티 종목을 신규 시범 종목으로 도입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공동 육아나눔터 4호점이 인생 네컷 사진 촬영 무료 이벤트를 엽니다. 가족의 개성을 잘 나타낸 팀에게 놀이키트와 가족 행사 물품 대여 쿠폰이 증정됩니다. 달성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인 2024 달성 100대 피아노가 다음 달 28일 사문진 상설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클래식, 재즈, 뉴에이지,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정상급 출연진들의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대구 서부도서관이 자신의 취미를 소개하고 관련 도서를 읽어보는 슬기로운 취미생활 행사를 엽니다. 종합자료실 개방 시간 동안 누구나 내가 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취미를 메모지에 소개하고 취미와 관련된 도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 각각 40명이 초청과 방문 형식으로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 지역의 문화와 역사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면서 우위를 돈독하게 다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웠던 파리올림픽이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를 기록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이뤄낸 땀과 눈물은 메달에 다 담을 수는 없겠죠. 올림픽의 감동은 이제 2주 뒤 파리 패럴림픽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5개 종목 6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올림픽보다 더 뜨거울 패럴림픽에 기적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